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도로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 진술에도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5년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A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에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강력반까지 투입해서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에 수사망을 좁혀갔고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한 허 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당시 신혼이었던 피해자 강 씨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요. 뺑소니 사건 수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허 씨가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범행 전날 허 씨 직장 동료 등의 진술과 허 씨의 체중 등을 토대로 해서 범행 당시 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2%라고 특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2%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0.1%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에서 0.1% 이상으로 공소 사실을 변경했는데요. 그래도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3년 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유고가 아니라면서 최고위 소집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김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를 소집해서 공천안을 추인하려는 데 대해서 그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집권은 나에게 있다라면서 내가 당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 유고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 대표는 무공천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당헌, 당규를 위반한 공천이기 때문에 6곳 공천에 대한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을 해서 옥새가 아닌 당인이다. 내가 갖고 나오지 않았고 당사에 그대로 있다. 바로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 라는 짧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최고위에서는 서울 은평을, 서울 송파을, 대구 동갑, 대구 동을, 대구 달성을에 대한 공천안 의결이 보류 중입니다. 김 대표의 무공천 선언은 후보 등록에 필요한 당 대표의 직인을 찍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친박계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당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일이 잦은 야권에서는 이와 같은 옥새투쟁이 연중 행사라고 합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수습하던 새천년 민주당에서도 조순영 대표와 추미애 선대위원장 사이에서 옥새투쟁이 벌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호남과 수도권 중진 의원 4명의 공천을 취소하고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공천장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접수를 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조 대표는 대표직인 분실 신고를 하고 직접 선관위를 방문을 해서 새로운 대표직인을 신고해 기존 공천안을 관철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시 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또 비례 순번 2번을 받아서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꼭 그때 일이 재현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는 대통합 민주신당, 민주당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중에 누가 직인을 찍을 것인가를 놓고 대립을 하다가 손 대표가 마지막에 권한을 갖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 2014년에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을 할 당시에도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요청으로 더민주로 왔을 때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날인 권한에 대한 신경전이 펼쳐진 바가 있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가 그룹 코리아나 이용규 씨의 딸 이레나 씨와 결혼을 합니다. 25일 CJ 측에 따르면 이선호 씨와 이레나 씨는 다음 달 9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양가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조용히 식사 자리로 결혼식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신장 이식 수술 후에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2년여간 교제를 해왔고 또 이 회장의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결혼식은 치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호 씨의 결혼은 올해 설 명절 무렵에 이 회장이 빨리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권하면서 결혼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선호 씨의 경영승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이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전량인 14만 9,667주를 이선호 씨와 딸인 이경호 CJ 옵쇼핑 과장 등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현재 CJ제일제당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 중인 이선호 씨는 결혼 후에 미국 예일대에 재학 중인 신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공부를 좀 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선호 과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유학 시절에 이레나 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레나 씨의 아버지인 이용규 씨는 80년대를 풍미한 그룹 코리아나의 보컬입니다. 원조 한류 그룹인 코리아나는 일본, 홍콩, 동남아 등을 비롯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등지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용규 씨의 형 이승규 씨와 또 동생인 이해숙 씨 역시 같은 코리아나 멤버로 특히 이승규 씨의 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겸 모델, 섹시스타죠. 클라라입니다. 이 다른 재벌들과 달리 대체적으로 범삼성가 그룹은 자유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장녀인 이경우 씨 역시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정종원 씨와 지난 2008년 결혼을 했었는데요. 당시 결혼은 필동 CJ 인재원에서 범삼성가 가족 그리고 계열사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열린 바가 있었습니다. 장범준 이집이 태양의 후예 맹공 속에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25일 오전 12시에 공개된 장범준의 이집은 그의 2집 수록곡인 사랑에 빠졌죠가 이날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을 비롯해 네이버 뮤직,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 8곳에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이른바 퍼펙트 올킬을 달성한 셈이 됐는데요. 또 장범준 2집 더블 타이틀곡인 빗속으로는 지니, 올레뮤직, 엠넷, 소리바다 등 4개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에서 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범준의 2집에 사랑에 빠져요, 봄비, 그녀가 곁에 없다면, 떠나야만 해, 그녀가 웃었죠 등 역시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서 장범준의 신곡을 향한 대중들의 기대와 관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범준 2집은 안방도 온라인은 물론 이 음원 차트까지 올킬을 한 KBS ETV의 태양의 후예 OST의 국공행진을 멈추게 해서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범준 2집 발매 후에 태양의 후예 OST인 다비치의 이사랑,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매드클라운과 김나영의 다시 너를, K-윌의 말해 뭐해 등은 순위가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장범준이 버스커 활동 당시에 발표한 곡 벚꽃 엔딩으로 40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책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대중문화평론가 김태훈 씨가 봄이 되면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듣는다며 이 노래를 만든 장범준의 저작권료가 40억이 넘는다, 46억 원 정도 된다라고 전하면서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2012년 발표 이후에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차트에 재등장하는 벚꽃 엔딩은 벚꽃 연금 외에도 벚꽃 좀비, 봄 캐럴 같은 별명들을 나오면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벚꽃 엔딩을 만든 사연은 더 재밌는데요. 버스킹하는 남자 4명이서 천안 벚꽃 축제에 놀러를 갔다 다들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 바로 이별을 한 뒤여서 벚꽃이 빨리 지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곡이 이 바로 벚꽃 엔딩이다. 마치 하늘이 준 선물 같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장범준은 결혼 후에도 벚꽃 엔딩 저작권료로 서울 대치동 소재 58평 건물을 매입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제 곧 봄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또 벚꽃 엔딩이 울려 퍼질 텐데 장범준 씨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썰전이 분당 최고 시청률 6.6%까지 올랐습니다. 24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 JTBC의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 159회가 4.8% 시청률을 기록한 건데요. 지난 2월 18일 방송된 썰전 154회가 기록한 자체 최고 시청률인 4.9%보다 0.1% 낮은 수치입니다. 이날 방송된 비지상파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한 셈입니다. 이날 썰전 159회에서 최고의 1분을 기록한 장면은 전원책과 유시민이 2판 4판 총선판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당별 공약을 비교하던 중 유시민은 이렇게 어려워서는 홍보에 실패한다. 나한테 컨설팅 좀 받으러 오라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전원책은 하긴 개혁당을 만들어 보셨잖아요 라면서 유시민을 거들었습니다. 이어서 전원책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준다라면서 가자당이라는 획기적인 그런 정당 이름을 제안해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원책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에 좀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전원책은 무지한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한다. 거대 담론은 주목도는 높지만 사실 책임질 부분은 적다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내수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공정사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세부적인 계획들을 붙였겠지만 그게 실행 가능한 정책인지는 시간만 많으면 따져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공약 역시 전 변호사는 성평등 사회라니 얼마나 거대 담론이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면서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그는 노동, 일자리 만들겠다라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노동회의소 만들겠다는 거다. 게다가 웃는 국민 만드는 복지 얼마나 기막히고 또 코미디 같은 거대 담론이냐라면서 독설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4번 정의당에 대해서도 전원책 변호사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2040년에 완전 폐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말했고 또 이를 듣던 유시민 작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다라면서 응수를 했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면서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이른바 연예인 성매매 명단이라는 것이 떠돌면서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한 여성 연예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 유포된 3-4가지 버전의 찌라시들은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먼 낭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24일 오후부터 퍼지기 시작한 약식 기소 대상자 명단으로 인해서 동명이인 연예인들이 애꿎은 성매매 가담자로 오인이 돼서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5일 배우 박정윤의 소속사 루크미디어 측은 최근 각종 온라인,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성매매 인물은 저희 소속 배우 박정윤 씨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분이라면서 따라서 저희 배우와 관련된 악성 루머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할 경우엔 자료 수집을 통해서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루머에 이민지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배우 이민지와 미스코리아 이민지 모두 당사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미스코리아 이민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 역시 성매매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배우 이민지의 경우 직접 자신의 설명과 얼굴을 걸고 루머에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민지는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내 이름 겁나게 흔하긴 흔한데 하필 맙소사라는 글을 올리면서 제 얼굴과 제 모든 면에 대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합니다만
솔직히 성매매와는 누가 봐도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호주랑 남자들 이름은 안 밝히는 건가요? 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유명 여가수 A씨와 걸그룹 출신 배우 B씨, 또 영화배우 C씨, 연예인 지망생 D씨 각각 벌금 200만 원에, 또 성매수를 한 재미교포 사업가 E씨와 주식투자가 F씨는 각각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E씨와 F씨는 강씨 등의 소개를 받고 미국과 국내 모처에서 여성 연예인들을 만나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